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정리하기 위해 선정한 2019년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서 소재 기술과 장비, 기술 자립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과 8월 1일에 연달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정부와 산업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 해당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산업계는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초연결, 초융합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비롯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역시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포스텍, 광주과기원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까지 교육체계 전반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신약에 대한 이슈입니다. 2019년은 한국 바이오 신약이 천국과 지옥을 오간해였죠.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 올해 2분기부터 세계 제약 시장에 진출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신약 레이저티닙이 기술 수출에 쾌거를 이루었다는 등의 낭보도 있었죠. 하지만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돌풍을 일으킨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케 이주가 무허가세포 혼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 취소와 함께 시장 퇴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가 시작한 것도 2019년입니다.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의 천명으로 보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그리고 응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소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경제 추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는 아직 경제성과 생산 공정에서의 오염, 안전 등의 한계가 있고 선진국의 개발 추세 등도 변수인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 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5G의 최초 상용화 뉴스를 빼먹을 순 없겠죠.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단말, 핵심 칩을 포함한 엔드-투-엔드 솔루션, 즉 E2E 개발에 성공해 미국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5G 기술의 특성과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의 기술적 요구에 대응해서 3.5GHz 5G E2E 상용 솔루션을 확보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와 서비스 제공에 성공했습니다.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관측된 일도 있었는데요. 사건지평 망원경 연구팀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한 가상 망원경을 활용해서 초대 질량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블랙홀 관측으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발표였는데요. 블랙홀의 존재를 증거로 확인하고 관련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총 200여 명의 전 세계 연구자가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연구자 등 한국인 과학자 8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면역세포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소위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뉴스도 뽑혔습니다. 이 연구로 뇌 면역세포인 미세아교 세포가 알츠하이머병에서 기능을 상실하는 원인이 규명됐고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치료 효과까지 보인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이 연구는 신경세포가 아닌 뇌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뇌 환경을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알츠하이머병 극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아서 보관이 가능한 OLED TV에 대한 뉴스입니다. LG전자의 롤러블 OLED TV가 2019년 세계 가전 박람회 CES에서 CES 2019 혁신상과 CES 최고 혁신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TV에 적용해서 OLED의 고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원통형으로 말아 보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단단하면서도 형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압력에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까지 제작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9번째 뉴스는 세계 최초로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 속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 주요 경로를 알아낸 연구가 뽑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연구팀은 동물 실험에 의해서 뇌의 노폐물을 담은 뇌 척수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주요 통로가 뇌 하부에 위치한 뇌막 림프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막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뇌막 림프관의 배수 기능을 향상시킨다면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접히는 스마트폰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1.5 아린 폴딩 방식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윈도우, 패널, 하부 패널, 접착제 등 전체 디스플레이 부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 부품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적층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신기술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7.29인치 크기의 폴더블 폰이 세계 최초로 출시됐죠. 이렇게 2019년 우리나라와 세계를 놀라게 한 과학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과학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의 자매 프로그램인 영화 좀 바이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